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김지연입니다. 우선 이렇게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주제의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서 많은 분들, 그리고 특히 이제 대담도 있었고, 또 이후에 있을 다양한 발표들이 AI로 인해서 변화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한다면, 오늘 저는 SDG 이행을 지원하는 국제개발협력과 포용적인 AI를 주제로 SDG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SDG 이행의 또 다른 축인 개발도상국의 SDG 이행과 발전을 지원하는 국제개발협력에서의 AI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2015년 제70차 유엔 총회에서 2030년까지로 달성하기로 결의한 우리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우리 모두의 17개 목표입니다. SDG는 큰 틀에서 보면 2000년에서 2015년까지 글로벌 개발 목표로 설정이 되었던 MDG의 이행 목표 기한의 만료와 함께 2012년 리우 플러스 20 유엔 환경회의에서 2015년 이후에 글로벌 개발 체계에 합의한 결과로부터 도출이 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이 직관적인 아이콘들은 2012년에서 15년 사이에 그 다양한 전문가들이 현재 지구촌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있을까, 어떤 목표를 제시해야 할 것인가를 머리를 맞댄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는 우리 세계의 전환, 2030 지속가능 발전 의제라는 제목의 합의문 내에 목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립이 된 SDG는 그 지난 15년간 추진되어 오던 MDG의 성공과 실패로부터 오는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오른쪽에 보이는 그 다이어그램과 같이 경제, 사회, 환경의 지속가능 발전의 3대 축이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17개의 야심차고 전환적이면서 광범위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목표들은 서로 상호 연관되어 있으면서 개발국가가 주도하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모두의 목표로 다양한 리소스와 파트너십을 통해 이루어가는 목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특징은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건 포용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또는 발전으로부터 소외되어 있거나 취약한 국가, 그리고 계층, 이 문서에서는 특히 장애인, 여성과 소녀, 아동과 청소년, 이주민, 고령 인구 등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이제 포함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초임을 인식하고 이런 국가와 그룹에 대한 파트너십을 통한 지원이 지속 가능 발전으로 가는 방향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그 핵심 요소인 5P를 통해서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2030 지속가능 발전 의제 서문에 SDG의 핵심 요소로서 제시가 되고 있는 이 5P는 이 의제가 사람, 지구, 번영을 위한 행동 계획이며 글로벌 평화를 강화하고 또 모든 국가와 이해관계자가 파트너십을 통해 이 계획을 이행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무엇으로 SDG를 달성할 것인가를 우리는 이행수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목표 17번은 SDG 전체의 이행수단으로서 파트너십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 17 내에는 기술과 역량 강화를 글로벌 의제의 주요한 이행수단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 또한 SDG와 같은 해에 그러니까 2015년에 개최된 제3차 개발재원 총회에서도 7개의 행동 분야 중 하나로 과학기술 혁신과 역량 강화를 그리고 2018년 보고서를 통해서
AI를 포함한 SDG 이행을 지원할 새로운 9개의 기술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유엔에서도 SDG를 위한 과학기술 혁신, 그러니까 STI4 SDG를 강조를 하고 있는 등 글로벌 의제 이행 과정에서 과학기술, 특히 새로운 기술의 역할이 중심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SDG를 이행한다는 것을 조금 단순하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나라와 같은 그 선진국 그룹에 있는 나라들은 좀 크게 두 축으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국내 이행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SDG의 그 보편적인 가치에 기반하면서도 또 한국의 특수성,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우선순위를 반영해서 17개 목표, 119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된 KSDG를 만들었고, 이것을 이제 제4차 지속가능 발전 기본 계획에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축은 개발도상국의 SDG 이행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흔히 알고 있는 공적 개발 원조 ODA로 대표되는 국제개발협력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국제개발협력 전략의 큰 줄기를 SDG 이행 지원으로 좀 설정을 하고 이것들을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화하기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2016년에서 20년까지 그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통해서 우리의 개발협력 목표를 SDG 이행 목표 달성에 기여함으로써 인류 공동 번영과 세계 평화에 기여함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2017년에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일부 개정을 통해서 법률로서도 지속가능과 관련된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 국제개발협력의 목표인 것을 명기를 했고, 이를 통해 이제 제도화의 기반을 구축하고 이 법과 기본계획을 근거로 SDG 이행 달성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발굴과 시행, 그리고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KSDG는 그 개별국 상황에 따라서 SDG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합의 정신에 따라서 수립이 되었습니다. 수립은 기존의 하향식 방식과는 좀 다르게 관계부처, 그리고 민간 작업반, 이해관계자, 일반 국민 참여를 통해서 상향식 방식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KSDG는 그 사람, 번영, 환경, 평화 및 협력, 그러니까 앞서 보셨던 SDG의 5P와 유사한 전략 하에 17개 목표를 추진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SDG 이행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을까요? 사실 SDG 이행 정도를 이제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명확히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꼽아본다면 좀 예시로 자주 인용이 되는 UN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 지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2021년 발표된 보고서의 일부고요. 대략 이제 평가된 국가 169개 중에 28위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 또 목표별로는 이행 정도의 차이가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 SDG 이행 지원은 공적개발 원조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준 25.2억 달러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 29개 회원국 중에서 15위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은 2016년 기준으로 과학기술 혁신과 관련된 ODA를 얼마나 지원했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왼쪽 그림이 연구개발과 관련된 ODA는 전체의 13위, 그리고 ICT 관련 부분인 오른쪽은 1위 공역으로 나타나서
우리나라의 ICT 발전이 ODA에도 투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국가별로 전략을 수립해서 SDG를 이행을 하고 있고, 또 이를 지원한 파트너십들이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 정도는 지역별로, 소득별로 좀 차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반환점이 얼마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특히 이제 가장 취약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와 중소도서국, 그리고 저소득 국가에서 성과가 미비하다는 점에서 좀 더 새로운 방식의 지원이 모색되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새로운 방식의 이제 지원을 모색하는 가운데 과학기술 혁신, 특히 이제 AI를 비롯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개발협력 사업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개발협력 사업에서 AI를 활용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개 축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AI 기술을 활용해서 정확히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도는 유니세프의 그 프로젝트 커넥트라는 사업의 일환으로 위성 이미지를 통해서 학교를 구분하는, 그러니까 학교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는 그 모델을 만들어서 전 세계 학교의 위치를 특정하고 이 학교들이 인터넷 연결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양질의 인터넷이 활용 가능한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인터랙티브 지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공식 데이터에 집계되지 않는 학교를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이들 학교에 대해서 인터넷 연결을 지원하는 사업을 기획하는 것까지 그 기술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축은 AI를 활용한 그 혁신적 솔루션을 개발협력 사업에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 왼쪽 상단에 보건 관련 SDG 3번을 지원하는 그 국내 기업의 AI 기반 말라리아 진단 키트와 플랫폼입니다. 이 기술 그리고 이 제품은 한국의 무상원조 시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의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 솔루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민관협력 방식으로 캄보디아와 말라위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는 그 메론이라는 것은 안면인식과 프로세싱 알고리즘을 통해서 아동의 영양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활용된 사례입니다. 또 오른쪽 상단에는 일본의 펀딩으로 시작이 된 그 재난위험 경감과 관련된 스마트폰 기반의 에듀테인먼트 사업이고, 아래쪽에는 아프리카 빅토리아 호수의 담수 오염을 실시간 드론과 스마트폰 이미지를 활용해서 모니터링하는 사례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특히 이제 기후변화와 기술, AI 기반 진단 기술을 활용한 보건 분야에서 활용이 활발합니다. 이렇게 이제 개별 사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AI for SDG를 완전히 타이틀로 한 국제 네트워크들이 수립이 되거나 기관들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UNDP를 중심으로 SDG AI 랩이라는 것이 이제 발족이 됐고, AI for SDG 띵크탱크라는 것도 여러 파트너들과 함께 AI가 그 SDG 이행에 활용되고 있는 사례와 사업들을 모아서 제공을 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 ODA, 공적개발원조 공여국들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AI를 사업에 활용하려는 전략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그 원조기관인 BMG와 그 GIZ의 AI for All 이니셔티브, 그리고 캐나다와 스웨덴이 지원하는 AI for Development Africa, 글로벌 사우스 AI for COVID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위에 보시는 그 AI for All 이니셔티브 사업 중에 좀 흥미로운 것은
이 소수 언어에 대해서 AI 기반 음성인식 기술을 통해서 문맹률이 높은 지역에 대해 그 디지털 접근을 강화하는 좀 재미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그 AI는 선진국만 누리는 이제 첨단 기술이 아니라 이제는 개발도상국의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시피 그리고 앞서 대담에서도 두 분 본부장님 그리고 교수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듯이 새로운 기술로 인해 새로운 격차와 소외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좀 더 포용적인 AI를 위해서 그 AI로 인한 위험 요소를 5개국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좀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불평등을 가중시킬 것이다. 실업률이 올라갈 것이다. 인종이나 성차별이 심화될 것이다. 등은 향후 개발협력 분야 AI 활용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도전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데이터, 특히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국가에서 AI, 머신러닝들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게 될지 고민이 좀 필요한 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AI의 활용이 좀 다양한 면에서 전개되고 있지만 다양한 도전 과제들을 안고 있는 만큼 개발 협력에서의 활용은 효과적이고 포용적이며 공정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얼마나 효과적인지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선행돼야 되고 또 기술이 기업으로부터 오는 만큼 효과적인 민간협력 그리고 기업의 개발협력 참여 방식이 다각화되는 데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슬라이드의 제목을 기술에 대한 접근에서 혁신으로로 붙여봤습니다. 결국 기술의 활용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협력국의 혁신 역량 강화가 병행되어야 흔히 말하는 격차가 극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AI4 SDG를 논의함에 있어서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의 슬로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